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신분을 넘어선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양반댁 과부와 젊은 머슴이 사회적 금기를 넘어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그려봤습니다. 월하의 약속, 만남. 조선 중종 15년 경기도 고양시 덕양 능곡의 한 양반가에 이름난 미인이 살고 있었다. 월하 정씨 부인, 25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는 젊은 과부였다. 남편이 세상을 뜬 지 3년이 흘렀지만 월하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 아름다움은 오히려 세월과 함께 숙성된 섹시함과 더불어 더욱 깊어져만 갔다. 마님, 여름이 무르익어 갑니다. 뒤뜰 장독대 주변에 자풀들이 무성해졌사옵니다. 이댁 젊은 머슴 박용곤이 마당을 쓸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27의 나이,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는 이 집에 온 지 이제 2해가 되었다. 본래 한양의 몰락한 양반 집안 출신이었지만 가세가 기울어 고향을 떠나 이곳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다. 정씨 부인 월하는 대청마루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월하의 하얀 목덜미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러면 내일 아침 일찍 정리하거라. 곧 장마철이니 장독대 주변을 깨끗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 마님. 박용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시선은 자꾸만 마님의 섬세한 손끝으로 향했다. 바늘을 쥔 그 손이 얼마나 고운지 마치 달빛을 담은 듯했다. 박용곤의 싹트는 마음. 계절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정씨 부인은 박용곤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춘정에 굶주린 세월에 의해 산의 품이 그리워 모락모락 피어나는 가슴 한편이 두근거림을 느꼈고 박용곤 역시 마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빨리 뛰었고 주책없는 거시기는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껄떡벌떡거려댄다. 여름이 그렇게 이 두 남녀의 사랑 탐색전 텀으로 훌떡 지나갔고 귀뚜리미 소리가 가을을 알리는 어느 가을밤, 추석을 며칠 앞둔 저녁이었다. 시어머니는 친정에 다녀온다며 사흘간 집을 비우게 되었다. 용곤아, 오늘 밤은 추워질 것 같으니 온돌방에서 자거라. 정씨 부인 월하가 처음으로 용곤을 집 안으로 불러들였다. 평소 같으면 사랑채 모퉁이의 작은 방에서 지내던 용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오늘 밤은 마님 월하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밤이 깊어가자 두 사람은 대청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님께서는 어쩌면 이리도 곱게 세월을 살아가십니까? 전혀 외롭지도 않아 보이십니다. 용곤이가 조심스럽게 말꼬를 열었다. 정씨 부인 월하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점잖은 요조 숙녀의 모습으로 품격을 지킨다는 것이 자신 스스로를 속임과 동시에 내심 늘 외롭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구나. 외형과는 달리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늘 성실하고 착한 마음씨의 머슴이었지만 용곤은 그 순간 견딜 수 없는 본능을 느꼈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마님의 손을 덮었다. 마님. 정씨 부인은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용곤의 따뜻하고 거친 손길에 스르륵 마음이 녹아내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춘 것만 같았다. 금지된 사랑.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음을 확인했다. 달빛이 스며드는 방에서 월하는 용곤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용곤은 그저 그녀를 더욱 단단히 안아주었다. 마님을 사랑합니다. 신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제 마음은 거짓이 아니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다. 용의 거친 손이 마님의 부드러운 뺨을 어루만지자 월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을 준이 입술로 닦아내며 두 사람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만났다. 그 키스는 달콤하면서도 짠맛이 났다. 오랜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다. 월하는 용곤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오. 그 고백에 용곤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용곤의 도깨비 방망이 같은 튼실한 사람의 몽둥이가 월아의 사랑의 우물로 수룩 미끄러져 들어오자 허걱 으아으 두 사람은 그날 밤 갱뿅 가버렸다. 그들은 갱 서로를 온전히 느끼며 달빛이 새벽 햇살로 바뀔 때까지 서로의 체온으로 외로움을 달래주었다. 첫 번째 위기. 하지만 이런 행복이 오래갈 리 없었다. 옆집 사는 수다쟁이 안학춘자가 그들의 관계에서 이상한 낌새를 알아챘던 것이다. 정씨 부인이 머슴과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더라.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마침내 관아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양반가의 부인이 머슴과 간통했다는 것은 조선시대에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중죄였다. 어느 날 밤 포졸들이 집을 급습했다. 정씨 부인과 머슴 김용곤을 체포하라. 하지만 눈치가 9단이나 되는 박용곤은 미리 눈치챘다. 의리의 사나이였던 용곤이는 마님 월아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자신만 체포되었다. 마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사모했을 뿐이옵니다. 박용곤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마님 월아를 보호했다. 그의 일관된 진술 덕분에 정씨 부인 월아는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주는 유배형을 받게 되었다. 이별과 재회. 박용곤이 유배를 떠나던 날 정씨 부인 월아는 몰래 나루터까지 따라왔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숲속에 숨어서 용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박용곤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유배지에서 박용곤은 매일 밤 고향 하늘을 바라보며 마님을 그리워했다. 그리고 정씨 부인 월아 역시 매일 밤 박용곤이 있던 사랑채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3년의 세월이 흘렀다. 박용곤의 유배가 끝나자 그는 곧바로 고향으로 달려왔다. 하지만 그 사이 정씨 부인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녀는 혼자서 그 큰 집을 지키고 있었다. 달빛이 환한 밤 박용곤은 담장을 넘어 뒷마당으로 들어왔다. 정씨 부인은 마치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대청마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마님, 용곤아. 두 사람은 서로를 확인하듯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3년의 세월은 두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다. 용곤의 얼굴에는 남자다움이 더해졌고 월아는 더욱 우아한 아름다움을 지니게 되었다. 정말 당신인가요? 정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용곤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마님, 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아요. 두 번째 위기. 하지만 이들의 재회는 또 다른 위기를 불러왔다. 정씨 부인 월아의 친정에서 재혼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한성의 높은 벼슬아치가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딸아, 이제 그만 새 출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친정 아버지가 찾아와 강하게 권유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그녀는 친정과의 연을 끊어야 할 상황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절망에 빠졌다. 용곤아,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월아가 용곤의 품에서 울었다. 용곤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깊이 생각에 잠겼다. 마님, 이곳을 떠납시다. 무슨 말씀이세요? 멀리 떠나서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평범한 부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험한 제안이었다. 조선시대의 신분을 속이고 살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 결단.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모든 위험을 무릅쓸 만큼 간절했다. 월아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심했다. 좋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겠어요. 두 사람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정씨 부인은 집안의 귀중품들을 처분해 여행 자금을 마련했고 박용곤은 남쪽 끝 제주도로 가는 길을 알아보았다. 떠나기 전날 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그들의 사랑을 확인했다. 달빛이 스며드는 방에서 정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용곤의 상의를 벗겨주었다. 그의 넓은 가슴과 단단한 어깨에 입맞춤을 하다가 예쁜 입으로 천천히 용곤의 거시기를 부드럽게 세상 모든 것을 잊었다. 용곤이 역시 마님의 고운 피부를 달빛처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그녀의 모든 것을 기억하려 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서로의 체온으로 하나가 되어
앞으로 겪을 모든 시련을 이겨낼 힘을 서로에게서 얻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곳이든 두렵지 않아요. 정씨 부인이 용곤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다. 용곤은 그녀를 더욱 단단히 안으며 맹세했다. 평생 마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유정천리. 새벽이 오기 전 두 사람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용곤은 노새의 짐을 싣고 정씨 부인 월화는 평민 여인의 옷차림으로 변장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전라도와 통영의 끝자락 작은 섬마을 욕지도였다. 길은 험했다. 며칠을 걸어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했다. 정씨 부인은 평생 이런 고생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용곤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박용곤이 걱정스럽게 물을 때마다 정씨 부인 월화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용곤님과 함께인데 어떻게 괜찮지 않겠어요? 어느 날 밤 산속의 작은 움막에서 쉬게 되었다. 피곤에 지친 두 사람이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뜨거웠다. 촛불 한 자루만이 어둠을 밝히는 그곳에서도 워낙 정력가인 용곤과 뜨거운 욕망이 용솟음치는 월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했다. 용곤의 거친 손이 월화의 보드라운 허벅지를 어루만지고 작은 숲속의 계곡에서는 송글송글 샘물이 흐르기 시작했으며 허벌나게 욕정이 오른 월화의 입술이 용곤의 거시기를 쪽쪽 그 시기에 대니 금세 움막아는 사랑의 열기로 가득하며 두 연정의 사이는 모든 걱정을 잊었다. 새로운 시작. 한 달 반의 여행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전라도와 통영의 끝자락 욕지도 작은 어촌마을. 그곳에서 그들은 박씨 부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다. 용곤은 용달차를 처분하고 그 대신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림을 꾸렸고 월화는 욕지도 마을 안악들과 어울리며 평범한 어부의 아내로 살아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다. 여보, 오늘은 고기를 많이 잡았네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용곤을 맞이하며 월화가 웃었다. 이제 그녀는 여보라는 다정한 호칭으로 박용곤을 불렀고 용곤 역시 자기야라고 그녀를 불렀다. 자기가 기다리고 있어서 더 열심히 일했지요. 용곤이 그녀를 안아 들어올리며 빙글빙글 돌았다. 월화는 깔깔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이고, 비린내가 나요. 월화가 싫지 않은 마음으로 말을 던지자 용곤은 그럼 같이 씻으러 갈까요? 용곤의 장난스러운 제안에 월화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행복한 일상.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갔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금슬 좋은 젊은 부부로 여겼고 누구도 그들의 진짜 신분을 의심하지 않았다. 어느 봄날 월화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두 사람은 기쁨에 겨워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월화가 용곤의 목에 팔을 두르며 외쳤다. 용곤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으며 감격에 목이 메었다. 정말 우리 아이가 생긴 거군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별을 바라보며 미래를 그려보았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키울지, 어떤 이름을 지어줄지 그런 이야기를 하며 행복해했다. 달빛 아래에서 용곤은 마님의 아직은 평평한 배에 손을 올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우리 아가야,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 월화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런 행복이 정말 자신에게 올 줄은 몰랐다. 완전한 행복. 10개월 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다. 마을 할머니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출산을 마친 월화는 아이를 품에 안고 행복해했다. 자기야, 우리 아들이에요. 당신을 닮아 잘생겼어요. 아이를 처음 본 용곤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지만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다. 준호. 이름을 준호라고 지어주세요. 정씨 부인이 제안했고 용곤은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다. 아이가 자라면서 두 사람의 행복은 더욱 완전해졌다. 준호는 아버지의 성실함과 어머니의 총명함을 모두 물려받은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났다.
세월이 흘러.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어느덧 10여 년이 지나고 준호는 씩씩한 소년으로 자랐다. 두 사람도 나이가 들어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뜨거웠다. 자기야,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았네요. 어느 저녁 바닷가를 산책하며 월아가 말했다. 용고는 그녀의 손을 잡고 웃었다. 마님, 아니, 자기와 함께여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행복은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신분의 벽을 넘어 저를 사랑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외로운 과부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젊었을 때의 그 뜨거운 열정은 이제 깊고 따뜻한 사랑으로 변했지만 그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영원한 사랑. 더 많은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이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에도 그들의 사랑은 변함없었다. 준호는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 인근 마을의 좋은 처녀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어느 늦은 가을 저녁 손자를 무릎에 앉힌 채 바다를 바라보던 정씨 부인이 용곤에게 말했다. 자기야, 우리 정말 행복했죠? 그럼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용곤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대답했다. 주름이 깊게 팬 얼굴이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했다. 처음 당신을 만났던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운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분의 벽을 넘어 당신을 사랑한 것이 제 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어요.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사랑에서 시작되어 온갖 시련을 함께 넘기며 키워온 이들의 사랑은 이제 영원한 것이 되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신분을 넘어선 사랑.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그 작은 어촌 마을에서 전설처럼 전해졌고 진정한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달빛 아래에서 시작된 마님과 머슴의 사랑은 석양빛 아래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용곤과 월아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져 세대를 거쳐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될 것이었다.